제가 또 워낙 잘하니까 이런 거는 정자세 딱 잡고 여기서 점프 딱 했다가 바로 딱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올라주세요.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이. 오랜만이네. 맨날 오랜만이야. 맨날 보는데. 아 오늘 한 이틀 만이잖아. 오늘 운동한다며. 운동 잘하잖아. 워낙 좋아하니까 미리 그래서 좀 몸 좀 풀고 있었어. 스트레칭 좀 하고. 세대 출신이고 여는 순간 짜자작 짜자작 바로 나오지. 여는 순간 짜자작. 오 완전 내 스타일인데? 누가 섭외했어? 여기 딱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것도 내가 전공. 여기서 원래 막 스쿼트하고 그러거든. 딱 올라와서 딱 스쿼트를 딱 이렇게 딱 생각보다 잘해버렸는데?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일 인턴으로 일하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리플레이 재활운동센터의 김진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대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소문이 또 여기까지 났네요. 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어떤 거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냥 웨이트장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웨이트도 하지만 운동 선수들이 재활하러 오기도 하고요. 오. 그래서 여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전문적인 센터를 찾다 보니까 좀 더 올바른 움직임이나 아니면 직업병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바꾸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쩐지 근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또 그냥 일반 웨이트 기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우리 움직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캐틀벨이나 그다음에 이제 월볼이나 좀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아서 그런 걸 오늘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요즘 부쩍 관심 있는 게 이거 불가련백.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유리 다 깰 것 같고 막. 다칠 경우도 많아서 네. 또 운동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부상을 당하시면 안 되죠.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는 배울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늘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경험해 볼 거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그냥 하는 스트레칭이 아닌 본인 몸에 맞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막 이렇게 처방을 해주신다는데 네네네. 제가 딱 어떤가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태가 지금 괜찮을 거예요. 체대생은 솔직히 뭐 오늘 봤을 때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측정부터 할 건데 혹시 옷을 다 벗을 수 있으실까요? 네? 옷을요? 네, 원래 벗지는 않지만 그쵸.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벗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원래 벗을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오늘 복근을 놓고 와가지고 사전에 말해주셨으면 제가 벗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이제 모티페이저라는 기계를 촬영을 할 건데 배꼽과 골반에 스티커를 붙여서 몸의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근육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아니면 척추나 뼈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무릎이나 이런 게 다 틀어지는 게 각도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측정을 해서 좀 이따 이제 결과지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센서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의 시작점과 배꼽과 붙이면 센서가 여기를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 인식을 거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측정한 저희가 작성한 결과에 다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 전면부터 올라가실 겁니다. 거기에 발끝이 가면 될까요? 네네네. 이렇게. 그리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네, 이번에는 측면으로 쓰겠습니다. 다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후면 여기 초록색에 다시 맞추시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 몇 등급이 나오실 건지. 바로 등급이 나와요? 네. 그래도 운동을 그래도 좀 하신 편입니다. 정말요? C 등급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F 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C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분. 괜히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아직 졸업하시니 별로 안 됐다고 들었는데 꽤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왼쪽 어깨가 3도 정도로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골반이 약간 지금 오른쪽으로 4도 정도가 틀어진 겁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원래 일자가 돼야 되는데 7도와 6도 정도 지금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벌어져 지금 있네요. 약간 오다리가 살짝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뼈 쪽으로 보시면 골반에 문제가 먼저 있는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네. 골반 때문에 이쪽 지금 무릎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릎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골반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을 볼 건데 또 근육 쪽이 약한데. 그나마 양쪽 균형을 좀 맞으세요. 좋은 거잖아요. 좋긴 좋은데 이제 앞쪽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스쿼트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근육은 지금 좀 약한 상태인 거고요. 빨간색 근육도 보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많이 긴장이 돼서
스트레칭이 필요한 근육들입니다. 좀 과하게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너무 꺾여 있는데 사람이. 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하게 좀 약간 꺾여 있기는 한데 움직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거울 보면서 다시 네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느끼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내가 뭔가 무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건가? 네,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왜 무릎이 아팠는지, 왜 엉덩이가 아팠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거울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우선은 검사를 간단하게 할 건데 네. 움직임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약간 구분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귀랑 어깨 라인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꺼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열쪽으로 울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움직이면 고개를 뒤로 제껴 보실 거예요. 그냥 뒤로 네네네. 고개를 젖히면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위쪽이 꺾이는 느낌이 나는데 원래는 위에 꺾이면 안 되고 우리 밑에 여기가 꺾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두꺼비가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제일 쉬운 이제 체스트업이라고 하는 가슴을 쭉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턱을 당기면서 뒤로 쭉 다시 넘겨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꺾이는 느낌이 나시죠? 네. 이걸 해서 다시 돌아가시고. 통증이 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서 그래요. 이걸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고 이제 계속 숙이고 있잖아요. 네네.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북목이 제일 많아요. 쉬는 시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만 해줘도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슴 열고 그렇죠. 스탑 올려준 상태에서 턱 당기고 네. 뒤로 뒤로 쭉 쭉, 약간 그렇죠. 눕듯이.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좋았던 이제 스트레칭을 배웠으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운동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어깨 강화 운동. 저한테 맞는 이제 수준의. 네, 그렇죠. 방금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를 주로 쓰는 야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이나 어깨가 좀 포인트인 운동인 네, 거죠? 그렇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몸이 좋은 선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선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기능적인 운동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아닌 이제 우리 안정성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푸시업을 할 건데 여기서요? 할 거예요. 바닥에서 안 하고 이 바에서 한다고요? 네. 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과 운동의 이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잡은 상태에서 푸시업과 똑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푸시업을 잡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그냥 네. 진짜 바닥이랑 똑같은데 이게 안정성이 없는 거네요, 밴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 밸런스 코어로 잡으면서 점프, 오. 점프 잡아주고 점프. 좀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워낙 잘하니까 이런 거는 정자세 딱 잡고 하나 딱 싹 왔다가 딱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서 점프 딱 했다가 바로 딱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올라주세요. 올라오셔야 됩니다. 것 같은데? 운동은 좋아요. 어깨 운동은 좋은데 코어가 약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힘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동작들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단계를 낮춰서 동작들을 하거나 부상이 당하진 않는 그렇게 이제 안정성 있는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비시즌의 운동을 시켜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실제 경기에서 쓰려고 하는 동작들을 잘하기 위한 운동인 거죠.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투수가 공을 세게 던지기 위해서는 어깨만 계속 쓰게 되면 이미 고등학교 쓸 때는 다 쓰게 되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미리. 너무 많이 써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부분 은퇴를 많이 하는 게 어깨 운동만 하다가 그래서 다른 뭔가 같이 써야 되는 운동들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군요. 지면 반발력이라는 우리가 이제 와인드업 하면서 세게 밟으면서 이때 이 힘이 전달이 되면서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체가 진짜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야구 선수들 보면 엉덩이나 그러니까요. 하체 하체가 유독 크잖아요. 왜냐면 오히려 더 세게 밟을수록 그 힘이 더 세게 오기 때문에 어깨의 부하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 쓰지 않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 힘으로 뭐 치던 던지던 하는. 그렇죠. 완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빡! 아까 말하신 지면 반발력. 빡! 까불지! 둘, 말자! 하나, 까불지! 아직 하나. 까불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런지 운동으로 아쿠아백을 들고 하는 런지 운동입니다. 기본 런지 운동 같은 경우는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운동이지만 우리가 아쿠아백을 들고 하는 런지 운동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과 우리가 물에 흔들리는 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밸런스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안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볼로 하고 있는 우리가 복행근이라고 하는 우리 코어 근육 중에 하나인데 회전 운동을 좀 할 겁니다. 복행근이요? 일상적인 생활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 동작에서는 회전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 복행근을 많이 쓰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던져서 받고 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나요? 네, 받고 다시 저한테 던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쭉 이렇게 쭉 던지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던져주세요. 반대쪽으로 쭉 던지는 거. 네, 이쪽 반대쪽으로 쭉 반대쪽으로 쭉. 까불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꽤 많은 배움과 혼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명칭을 정확하게 좀 못 여쭤본 것 같아서 어떤 직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요즘은 그냥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트레이너.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운동 처방사 아니면 뭐 재활 코치 네. 뭐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요즘은 트레이너들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재활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체형 교정이나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선수들 전문으로 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AT라고 해서 네. 아슬레틱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그냥 기본 명칭은 트레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광범위한 명칭이네요. 그냥 네, 트레이너 그렇죠. 안에 세부적으로 막 있는 네. 거고. 그럼 이런 트레이너, 특히 뭐 선수 코칭이나 혹은 재활 이쪽 관련된 직종을 가지려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제일 쉬운 거는 저희가 대학에 이제 과에 있는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겠죠. 전공학과 어떤 과가 있죠? 네, 처방? 요즘 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의학과나 스포츠 과학, 운동 건강관리학부. 요즘은 이런 스포츠 전문과도 아닌 물리치료과 분들도 이쪽으로 좀 많이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겹치는 학문이 좀 많긴 하죠. 네, 뭐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네, 해부학이나 기본적으로 뭐 재활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쪽에서 많이 대학을 가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격증이 있나요, 그럼 아예? 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격증이나 이런 걸 많이 땄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해서 네네. 이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따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약간 또 일반인 입장에서 트레이너를 찾는다, 어떤 센터를 찾는다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는 센터에 가는 게 아무래도 신뢰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몸 좋으면 트레이너를 많이 했었어요. 그쵸. 네, 이게 약간 스펙이니까.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내가 했던 운동 방법과 상대방의 하는 고객이 운동 방법은 다른 건데 내 몸에 맞추는 운동을 이 사람한테 맞추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너가 되려면 해부학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수 코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프로팀에서 일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선수들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오전 훈련 스케줄이라고 하면 아침에 같이 똑같이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오전 훈련할 때 이제 부상당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때 재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거의 같이 지내면서 네, 그렇죠. 케어를 해주는 스타일이네요. 네, 그리고 오후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활이 아닌 기능 훈련 같은 것도 시키기도 하고. 아까 했던 막 볼 던지거나. 네, 그렇죠. 저녁에 같은 경우는 마사지. 왜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뭉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마사지나 이런 걸로 저희가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선수들을 보고를 다 쓰죠. 몇 주차까지 이런 훈련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상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레이너가 가져야 되는 좀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을 꾸준히 하고 하려면 우선 운동에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쵸. 항상 함께 하니까. 네, 본인이 운동을 잘하진 못해도 내가 운동을 보는 거라든지 이 종목을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야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쵸. 그런 거를 갖고 흥미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자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까 다 말했다시피 요즘은 옛날처럼 몸이 좋은 트레이너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의 부상과도 직결이 연결돼 있고 선수들은 부상이 돼서 은퇴가 되면 직업을 잃는 거예요. 그쵸. 타격이 크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부학이나 그다음에 요즘 나온 운동법이나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운동에 대한 지식을 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학구열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일단 많아야 되네요. 네, 그쪽 그렇죠. 분야에. 네. 트레이너로서 이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 좀 하루 일과라고 할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레슨이 있는 회원님들의 우선 몸 컨디션을 다 저희가 차트가 있는데 그걸 다 한 번씩 보고 나서 오늘 해야 되는 운동들 이런 걸 체크를 해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오늘 했던 운동들을 다시 또 적어놓고 이 회원님은 이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다. 그런 걸 다시 체크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그 외에 또 혹시 업무들이 좀 있을까요? 그 외에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학구열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네, 왜냐면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생기면서 거북목이 많아졌고 등급 그다음에 구분 등이 많아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이 계속 몸이 바뀌어요.
그쵸. 네. 또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말도 많이 나오는데 허벅지가 대퇴 사두근이라는 근육인데 요즘은 해부를 많이 했더니 대퇴 근육이 5개 있는 사람도 있다. 아, 사두뿐만 아니고 네, 또 대퇴 실제로 5두근인 사람도 있고 허리뼈가 6개 있는 분도 있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스쿼트를 했을 때 이분은 다른 데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빨리 알고 있어야 또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네.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네요. 어쩔 수 없죠. 요즘 사람 몸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네. 공부는 계속 해야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트레이너, 선수 코치 뭐 이런 직업의 장점이나 복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복지는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지죠. 내 체육관이 있다. 홈짐 수준이 아닌데. 네, 그렇죠. 장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막 일이 지루하다 언제 끝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저희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새로운 회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화도 하고 운동도 계속 다르게 시키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거의 없죠. 계속 새롭게 뭐 이분은 이거 해야 되고 저분은 그렇죠. 저거 해야 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슨 시간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말은 그냥 장난으로 월요일 지나면 그냥 일주일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 재밌네요. 월요일 지나면 다 갔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직업의 좀 단점이나 고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 다르기도 한데 오전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오후 선생님들이 계실 건데 대부분 이쪽은 퇴근하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쵸.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쵸. 오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장점과 단점인데 아침에 여유가 있는 반면 네. 퇴근이 늦은 평일에 그냥 뭐 친구들 잘 못 만나고 종일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대신 뭐 주말에 다 쉬니까 주말에 다 쉬셔요? 네. 주말이 오히려 근데 좀 레슨이 많지 않으세요? 선수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슨이 없고 출장을 이게 가죠. 개인 PT랑 지금 조금 혼동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선수 코칭 위주로 보면 선수들은 오히려 경기가 있는 날이 그렇죠. 주말이고 그렇죠. 평일에는 훈련을 하니까 선수 네. 위주로 좀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은 일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12년도에 처음에 이제 정형외과에 취업을 하면서 수술병원이라서 수술도 다 수술방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제하도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수들 국가대표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병원 쪽보다는 이제 센터 쪽에 나가서 더 일을 하고 싶다. 왜냐면 병원에서는 후기까지 제하돼서 하기 힘들어요. 퇴원이라는 걸 해버리니까. 그렇죠. 퇴원을 해버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선수를 끝까지 맡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센터 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센터를 시작한 지는 한 6년? 딱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완전 자리를 잡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다음 질문이 어떻게 하다가 그걸 하게 되셨냐였는데 자연스럽게 말해주셔서 그럼 이제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일 하시면서 듣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실까요? 이 말 들으면 약간 성취감이 있다거나. 당연히 항상 이쪽 일은 다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안 아파요. 그다음에 선생님 때문에 저 몸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뭐 오늘 이번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한 성과가 있는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게 에피소드가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일반인 회원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혼자 벤치프레스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오신 분인데 이게 어깨 불안정성 때문에 오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랑 같이 운동 좋아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개월을 문을 닫았어요. 아예 못 네,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보내드렸는데 혼자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하셔서 아이고. 반대되는 통증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반대되는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죠. 반대쪽 어깨가 다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모으는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하게 그거를 수행하다 과하게 보니까. 모으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모아져 있어가지고 반대로 벌리는 게 안 되는. 특이한 에피소드긴 하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선수 코칭에 대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거의 진로에 대한 막연함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실제로 이쪽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루한 것도 없고 네. 진짜 성취감이 빨라요. 확실하게 피드백들이 오니까. 네, 그렇죠. 네네. 당연히 뭐 일반 사무직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를 맡으면 1년 정도나 걸리겠지만 저희는 몇 달 안에 이게 바로 성취가 나오기 때문에 성취감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지루함이 없어서 처음에 출근하기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싫겠지만 그렇죠. 나오는 순간부터는 재밌기도 하고 왜냐면 시간도 금방 가서 요즘은 저희가 또 이제 심리사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상담을 더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죠. 스포츠 심리사 자격증도 있어서 당연히 요즘은 선수들이 네.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 케어도 하다 보면 나도 좀 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좋아서 재밌는 일을 하고 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일을 대하는 거를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죠. 확실하게 선수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직업이네요.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같이 훈련을 한다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제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직업이기도 했었어서 근데 역시나 좀 재미가 있었고 원장님도 말해주셨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다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운동하는 게 좋았는데 공부하는 거는 조금. 그치. 오늘도 삼행시를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이 촬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님도 한번 하셔야죠. 은행님 다시 한번. 저부터 그럼 코치로 빨리. 오! 바로 가겠습니다. 은행님부터. 네. 호!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취! 치킨 먹자 선수들아. 깔끔한데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다. 나 앞에서 너무 잘해주셨네. 자, 코! 코드숨이 나오네요. 치!